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이네요, 일요일. 저는 잘 지내고 계세요. 오늘부터, 정말 3단계까지는 안 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회사 그 임원들끼리 모여서 만약에 3단계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대책회의하고, 혹시 그럴 거에 대비해서 이제 재택근무할 사람, 이제 거의 반 정도는 재택근무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책도 세우고 그러느냐고 어제 또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혼자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지금 직원들은 당연히 일요일이니까 없죠. 근데 댓글이 진짜 많이 올라오셨어요. 몇 가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호주에서 한 분은 호주 멜버른은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8시부터 5시까지 통행 금지가 되고 있어서 고스트 타운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이민 생활 26년 만에 어렵게 성공했던 비즈니스도 6개월째 아휴 올스톱이 됐다네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또 지금 35살 미혼이신 분인데요. 구조조정 될 것 같대요. 다른 일자리가 있을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너무나 막막하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또 한 분은 악기 수업을 하시나 봐요. 악기 수업하는 분이 정말 치명적이죠. 원망보다는 해결책을 찾고 싶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한 분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걱정하는 글을 올려주셨네요. 참 또 이렇게 그 아침에 이렇게 적절한 이야기를 같이 고민도 나눌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캐나다 밴쿠버에서도 글 올려주셨고요.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이 될지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지 선택해야 될 것 같다. 참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걱정이다. 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해주셨어요. 자, 온라인에 답이 있는 것 같다. 정말 이렇게 말씀 느껴지고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디지털 소박함이라고 제가 저번 주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느낌이 온다. 알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갑자기 제가 어제부터 생각난 개념 두 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서 어떻게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어,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 머릿속에 있는 프레임을 전달하고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같이 생각합시다. 제가 모든 솔루션을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뭐냐면 나 먹고 살 만큼 내 강사라는 직업을 해결할 만큼의 솔루션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이 나에게도 통하고 좀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통했으면 또 더 넓은 사람이 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먼저 여러분 이거 먼저 좀 얘기하죠. 제가 몇 번 정도 이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현재 2020년입니까? 2025년입니까?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5년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말 2025년에나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무슨 지금 현재 이 클라우드에서 벌어지는 일들, 온라인 플랫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다 옮겨가는 일들, 그리고 거기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전자정부가 들어서면 나이 든 사람들이 온라인에 접속하지 않고는 더 힘들게 살아지는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현재까지 와 있는 여러분이 즐겨 쓰시는 디지털 기술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 그 다음에 뭐 다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플랫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와 우리가 접속하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편리함을 느끼고 그래서
뭐 많은 사업들이 그쪽으로 원래 가려고 했죠. 그러나 이전에는 오프라인도 멀쩡했던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요. 근데 벌써 이번 주만 하더라도 지금 2단계인데 사람들은 외부 출입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계에 막 급한 일이 아니면은 사람들은 직접 사람을 만나는 일을 꺼려 하겠죠. 어쩌면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을 만나는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3단계까지 가면 우리는 그런 공포를 느낄 거예요. 공포는 공포고 먹고 사는 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꼭 필요한 쇼핑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가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온라인 기술들이 편리한 게 많기 때문에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상당히 많이 갖다가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2025년에 우리가 한 5년쯤 이렇게 천천히 겪으면서 가져와야 될 기술들을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2020년에 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2025년으로 훅 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이 2025년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5년치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확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사회가 천천히 변화하면 그냥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쓰고 즐기고 참여하면서 천천히 배울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정말 5년치를 공부해야 되니까 휙 몰입해서 5년어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면요. 왜냐? 지금 2025년도에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기술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움직이는 태도라든지 생각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요즘에 플랫폼 사업하는 데들은 자기네들이 준비해놨던 기술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봐 천천히 하나씩 내놓으려고 했던 것들을 쏟아지면서 내놓는 겁니다. 그 쏟아지면서 내놓는 것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방식을 갖다가 얹어야 돼요. 얹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렇게 2020년을 살면서 혹시 돌아갈 수 있을까? 못 돌아가죠. 사람이 여러분 2025년까지 왔는데 2019년도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겠어요? 코로나가 끝나서 막 신나서 우리 다시 막 부둥켜 안고 춤도 추고 여행도 가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미 옮겨놓고 벌써 다 구축해 놓은 디지털 생활 베이스에다가 이전의 오프라인 방식이 들어오는 거지 이걸 다 버리고 2019년도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라는 게 바로 거기서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 5년치 공부해야 된다. 이제 완전히 뭔가 느낌이 오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 두 번째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흔히 위기는 기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위기가 기회일까요? 근데 예, 위기가 기회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요. 위기 감수성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계속 느끼고 위기라고 생각해야 솔루션을 찾으려고 애쓰고 솔루션을 찾아내야 기회가 되는 거죠. 제가 아주 그 잘 나가는 플랫폼 회사의 대표들을 몇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난 20년 동안 사업하면서 자기네들은 끊임없이 위기였대요. 왜냐?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생기니까요. 계속 생기니까요. 이런 생각 한번 여러분 꼭 해보세요. 내가 원래 이만큼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 요 정도 되는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외부 환경들이 점점 변하고 확장되어져요. 그럼 외부 환경이 커진다는 건 요만할 때 내가 요만큼 차지했었다면 외부 환경이 커지면 비율적으로 어때요? 나는 요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유지가 되느냐? 아니요. 외부가 확장되고 움직이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줄어드는 거죠. 그게 바로 요즘의 문제입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요만해지는 거. 왜냐면 밖에 내가 모르는 세상들이 커지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위기라고 느낀다면 사람들이 어때요? 위기라고 느끼면 막 자기를
확장시키려고 그러죠. 위기니까 움직이고 변화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부가 변화하는 만큼 나도 그 정도 속도는 따라가야 이걸 유지할 수 있지. 밖에가 막 변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요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위기라고 느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오늘 댓글에 많이 쓰셨어요. 저 위기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거의 90%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하는 분은 거의 없으셨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위기를 느꼈다라는 건요. 똑똑하다는 뜻이에요.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기로부터 출발하면 돼요. 자, 위기로부터 어떻게 출발해야 될지는 제가 여기다 좀 그리면서 여기다 좀 그리고 이렇게 쓰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여러분의 위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나의 위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위기인데 이게 나한테만 위기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강의를 못 가죠, 지금 현재. 강의를 못 갑니다. 그러면 혹시 그 이전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나에 누가 있습니까? 이전에 이쪽에 누가 있냐면 이전에 나의 고객이 있습니다. 여기. 그죠? 이거는 나의 고객들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도 고객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뭐 음악학원 한다는 선생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장사하시는 분도 있었고, 뭐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자, 나의 고객이 있었습니다. 내가 있고 내 고객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뭘로다가 먹고 살았냐 하면 저는 강연이라는 걸 했었지요. 어디서 강연을 했어요? 오프라인에서요. 어딘가에 가서 강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걸 못 가요. 지금 현재 오프라인에서는. 자, 그러면 나한테 위기죠? 왜? 나는 돈은 못 벌잖아요. 강의를 못 하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살면서 혹시? 이거 엉뚱한 생각이긴 한데, 진짜, 이게 진짜 엉뚱하긴 한 것 같아. 뭐냐 하면은, 그럼 혹시 전 이런 했어요. 나만 위기야? 그러면, 사람들은 왜 여태까지 내 강의를 들으러 왔어? 내 강의가 필요하니까 들으러 왔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는 강의를 못해. 그지?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 그럼 강의를 못하는 나만 위기야? 강의를 못 듣는 사람들도 위기 아닐까? 이런 생각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도 강의를 못 듣는 게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두 명의 위기가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아내기만 하면 문제 없는 거네. 찾아내기만 하면 문제 없는 거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내가 이제 그 슈퍼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면 물건을 사러 안 와요. 물건을 사러 안 와. 그러면 나한테 위기죠. 엄청 위기잖아요. 지금 물건 사러 안 오니까. 그러면 내가 갖다 놓은 물건을 그동안 사람들은 나 위해서 산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 편리하려고 산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내 물건을 못 사는 그들도 위기 아닐까? 자, 내가 지금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어요. 학원에 애들이 안 와요. 그럼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애들이 안 와서 나만 위기일까?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데 못 배우는 아이들은 위기가 아닐까? 자, 이걸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 나의 위기만 집중해서 보지 말고요. 여기서 되게 핵심은 뭐냐면 고객의 위기를 해결해 주세요. 고객의 위기를 해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사업 기회가 오는 거예요. 내 위기만 들여다보면은 이게 문제가 안 풀려요. 자, 요번에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었어요. 요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요번에 네이버에서 네이버 뭐라 그랬지? 그거 네이버 시장, 네이버 장보기 이게 오픈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뭐가 있었습니까? 재래시장에 사람들이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네이버 장보기에다 다 입점을 시켰어요. 사람들은 장을 봐야 되는데 뭔가 편리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재래시장 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객의 위기를 해결하면 무엇인가 나오죠. 자,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고객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문제는 이겁니다. 고객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이게 오프라인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사회적 거리두기 전염병 때문에 오프라인은 오히려 문제를 가중시키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무엇인가 하려고 들여다보는 것이 해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와요?
온라인 쪽으로 옮겨오는 노력을 해야 되죠. 이 온라인 쪽으로 옮겨오려는 많은 노력들이 이 온라인 쪽으로 고객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먼저 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그러면 내가 먼저 온라인 쪽으로 갈 때 가장 쾌적하고 가장 좋은 플랫폼은 뭐가 있을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그 공부가 뭐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공부가 플랫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 코딩해서 뭐 만들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 플랫폼, 그러니까 이미 다 돼 있는 굉장히 많은 플랫폼이 있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네이버 블로그, 그 다음에 네이버 스토어, 뭐 많은 플랫폼들이 우리가 언뜻 생각해봐도 꽤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자사 웹페이지를 만든다든지. 근데 우선은 돈이 없으니까 이미 다 된 플랫폼에 내가 들어가는 방법을 생각해봐야죠. 중요한 건 이 플랫폼들을 다 대충 알아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제가 자꾸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공부를 강조했더니 그게 도대체 무슨 공부냐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플랫폼 공부를 해야 됩니다. 플랫폼 다 살펴봤어. 그리고 나서 나한테 적절한 플랫폼 하나를 꺼내서 이거를 확대시켜서 여기다가 내가 뭐예요? 내 서비스, 내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플랫폼 최적화된 형태로 만들면 뭐가 되는 거지? 라고 봐야 돼요. 그럼 플랫폼 공부가 끝났으면 두 번째, 이게 이제 플랫폼 공부죠. 끝났으면 두 번째, 플랫폼 최적화를 시키셔야 돼요. 그 최적화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최적화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최적화가 되죠. 최적화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영상이야? 글이야? 그 다음에 사진이야? 아니면 이걸 다 합친 거야? 아니면 뭐 PDF 같은 스타일이야? 아니면 디지털 북이야? 아니면 실시간 라이브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최적화시킬 수 있는 툴을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여기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세 번째 공부가 뭐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세 번째 공부는 바로 디지털 마케팅입니다. 저도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디지털 마케팅 공부를 하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디지털 마케팅이 여기에 이제 DT가 있다 그러면은 그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우리한테 디지털 마케팅 익숙한 것이 대부분 어떠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디지털 마케팅 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무엇인가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사업하는 그곳이 곧 마케팅 현장이에요. 내가 블로그에서 뭘 하고 있어? 내가 사업하는 블로그가 곧 마케팅 현장이에요. 뭔가 그러니까 메인 베이스 캠프를 하나 두고 여기서 블로그니 페이스북이니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니 점점 번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디지털 마케팅을 하려면은 어딘가 하나 베이스 캠프를 정하기는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을 잘 쓰면 블로그가 낫죠. 영상이 잘하면은 말도 잘하면은 유튜브가 훨씬 낫겠죠. 사진을 귀신같이 잘 찍어 그러면은 사진과 글인 인스타그램이 낫겠죠. 그 다음에 영상과 글과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사람들에게 전달시키는 해시태그라든지 뭐 이런 걸 활용해서 퍼뜨려 나가는 걸 잘하는 거. 뭐 이건 기본적으로 너무나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디지털 마케팅을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건 말이에요. 한번 발상을 바꿔 보십시오. 오늘은 일요일이잖아요.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나만 위기야? 지금까지 오프라인에서 내 서비스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내가 음식점 해. 근데 맛있는 거 먹으러 못 와. 그러면 식당을 하는 데 있어서 장사를 못하게 된 나만 위기가 아니라 내 거 못 먹는 사람도 위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지? 방법이 뭐가 있지? 이걸요. 오프라인 스타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클라우드 서비스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온라인과 협업을 하시라고요. 방법을 자꾸만 생각해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냥 생각하면 생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힌트가 될 만한 걸 듣기 위해서 책도 읽고 신문 기사도 읽고 잡지도 읽고 뭔가 계속 나한테 그 자극, 번뜩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자극을
자꾸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바로 실행해 보면서 계속해서 실패를 누적해 가면서 나만의 솔루션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사람이 맞는 겁니다.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돌아가도 우리가 알던 그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그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나만 이기냐? 저 사람들도 위기인데. 나만 위기야? 내 고객도 위기인데. 이거 어떻게 풀어주지? 이걸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그걸 기본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만의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나머지 주말 잘 지내시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